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에 우리 가족은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애들 앞으로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수야, 아버지 사업이 홀딱 망한 거 알고 있지? 갚아야 할 빚이 자그마치 10억이더라. 10억이요? 그럼 내가 아빠 대신 10억을 갚아야 돼?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봤는데 상속폭이라는 게 있단다. 네가 상속 안 받겠다고 하면 아버지 빚을 안 갚아도 돼. 아유, 다행이다. 아유, 하마터면 10억을 빚을 갚을 뻔했네. 그래. 엄마, 알아보셔서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응, 그래.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조금만 빼서 그 아버지 장례식 비용에 보태서 쓰자. 아, 그래요, 네 엄마. 그렇게 아들은 상속 포기를 결정했고요. 저는 남편의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해서 남편의 장례식 비용에 쓰고 남은 건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일생일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네가 정수냐? 예, 그런데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 대사하는 사람이면은 모르겠어. 딱 봐도 사채업자 아니야. 어? 정수야, 너희 아버지가 못 갚은 빚이 있어요. 이제 네가 좀 갚아야 되겠다. 아이고 웃기시네. 얘가 왜 아버지 빚을 갚아요? 맞아요. 저 상속 포기했거든요. 그럼. 야, 너희 아버지 장례식 비용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했지. 어? 그럼 상속 포기를 못해. 너 그것도 모르니, 너네? 엄마 이거 무슨 소리야? 저 아저씨가 나 상속 포기 못하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네가 10억 빚을 다 갚아야 된다고? 아유 미안해서 어쩌냐. 엄마 이게 남편이 남긴 돈으로 남편 장례식 비용을 냈을 뿐인데 내 아들이 상속 포기를 못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싶습니다. 정말 저와 아들이 10억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겁니까? 누가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떡하냐. 자, 이거 어떻게 된 일단 거야? 썼어. 일단 썼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안 된다는 건데 이거 안타깝네요. 네, 사소한 실수 때문에 막대한 빚을 물려받게 된 한 아들의 사연입니다. 이 아들 A씨에겐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 이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억 원의 세금 체납과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던 상황인 겁니다. 자칫하면 아버지 10억 빚을 아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네. 같은데요. 그 상속 포기라는 게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A씨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에게서는 상속을 포기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에 있는 예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일부는 장례비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게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되면서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결국 아들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빚 10억 원을 꼼짝없이 떠안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망한 남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조금 꺼내 썼어요. 근데 그게 상속 포기한 거에 동의하게 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상속 포기는 방송에서 많이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아시는데 오늘 이 제도는 정말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방송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깜빡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상속 포기를 한다고 안심을 했는데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장례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이제 그 예금 카드, 현금 카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돈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인출하는 순간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없고 부모님의 빚을 다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에는 이제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 가져갈 때 좋지만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평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고인의 재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포기하면 상속 포기를 인정하지만 고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처분하거나 쓰면은 상속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예금, 주식 다 포함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어머니가 꺼내서 쓴 그 500만 원 때문에 네네. 10억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야, 이 아들 정말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아들 A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것을 정리하는 마음에 계좌에서 돈을 꺼낸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어요? 본인이 그거 살짝 꺼내 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자칫하면 네. 10억씩 네, 떠안게 된 건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러면도 상속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일단 이렇게 상속을 받겠다 이렇게 승인을 한번 하면요. 이걸 취소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이 의사표시를 할 때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 때문에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제한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요. 또 단순 승인한 것을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이 채무가 이 재산보다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 없이 이걸 몰랐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요. 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받은 재산의 범위만큼만 이제 빚도 상속을 받아서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한적인 구제의 길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개인적인 유용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인 돌아가시고 나면 황망하잖아요. 네네. 정신 없으니까 그냥 이 장례비나 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 이런 것들 맞아요. 그냥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꺼내서 일단 결제하고 아. 정신없이 그렇게 절차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원칙적으로 보면 다 상속재산 처분 행위고요. 상속 그대로 받겠다라는 어떤 의사표시의 간주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나중에 물론 이제 용처라든가 사용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입증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절차도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 재산 쓰실 때는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근데 좀